안녕하세요. 선생님은 광명고등학교 수학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성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번 수능 주간에 온라인 수업을 대표로 찍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은 낯익을 텐데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는 반 친구들은 선생님이 좀 낯설 수 있지만 이번 주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번 주에 교과서로 치면 이제 261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 경우의 수 단원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첨부된 PDF 파일은 과제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태블릿으로 작성한 친구들은 그대로 태블릿을 이용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태블릿이 없어서 프린트를 뽑아서 작성한 친구들은 작성한 것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여러 번으로 나눠서 찍을 건데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양을 찍지는 않을 거예요. 길지 않을 거니까 집에서도 좀 더 집중해 가지고 수업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 단원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PDF 파일 보시고요. 개념 142번 사건의 경우의 수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 그러니까 사건은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동전을 던지는 행위, 내가 어디에 갈 건데 옷이 몇 개가 있는데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모든 가지수, 그것을 세알린 것,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이 경우의 수를 갖다가 구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중요한 거, 그 밑에 있는데 중복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빠진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세알려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세알리기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143번.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합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과 N이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사건 A 또는 또는에 줄 치세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M과 N을 더해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학교를 가는 길이 윗동네를 통해서 가는 게 이렇게 세 가지의 길이 있고 아랫동네를 통해서 가는 게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쪽에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이쪽에 네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집에서 학교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위쪽에 세 가지, 밑에 쪽에 네 가지인데 지금 보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위쪽 동네를 통해서 가는 걸 선택하면 이쪽에 있는 건 선택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밑에 동네를 통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쪽 동네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한쪽을 선택했을 때 다른 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 이걸 갖다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럴 때는 요 세 가지와 네 가지를 더해서 총 7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세 가지도 어떻게 보면 합의 법칙에 의해서 나온 결과인 거죠. 내가 요쪽 길을 선택하면 나머지 두 개의 길을 선택할 수 없고 내가 요쪽 길을 선택하면 요거는 선택 못 하죠. 내가 요걸 선택하면 요거 선택을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다 더해서 합의 법칙을 통해서 세 가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어디 외출을 하는데 이제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내가 윗옷을 갖다가 아랫옷은 제외하겠습니다.
자, 윗옷을 갖다가 입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빨간색 옷이 있고 파란색 옷이 있고 노란색 옷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내가 윗도리를 빨간색을 선택하게 되면 파란색, 노란색은 선택 못하는 거죠. 파란색을 선택하면 빨간색, 노란색을 선택 못하는 거죠. 노란색을 선택하면 빨간색, 파란색을 선택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을 선택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파란색 한 가지, 노란색 한 가지를 다 더해서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 이때 우리가 합의 법칙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더해서 결과를 낸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합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 하나만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풀어볼 시간 1분을 줬죠. 그 1분 동안 문제 꼭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풀이하는 걸 보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급하다고 막 넘기지 말고, 그리고 혹시 1분이 모자라면 잠깐 멈춰서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주사위 2개를 던지는데, 주사위 2개를 던진다고 해볼게요. 근데 나온 눈을 갖다가 더한대요. 그때 나오는 결과가 5의 배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뭐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5의 배수는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이 있죠. 10. 이쪽도 그려볼까요? 이렇게. 10이 있고요. 15로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66 나온다 해도 12까지밖에 못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딱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5가 나오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1이 나오고 4가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보통 이 표현도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이렇게 순서상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는 거, 그리고 3이 나오고 2가 나오는 거, 그리고 4가 나오고 1이 나오는 거 해가지고 총 4가지 경우의 수, 여기 나오나요 지금?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따져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이 나오는 걸 따져보게 되면 당연히 1 나오면 최고가 6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1 나왔을 때는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소로 4가 나왔을 때 6이 나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가 나왔을 때 5가 나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6 나오고 4 나오는 거 요거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4가지와 3가지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5가 나오는 순간 10은 나올 수가 없어요. 10이 나오는 순간 5가 나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2개는 합의 법칙을 통해 더해야 된다. 따라서 4와 3을 더해 총 7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합의 법칙이 되겠어요. 자, 다음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잘 읽어봐야 될 건 자연수 xy라는 거죠. 자연수 xy. x와 y는 모두 자연수라는 걸 생각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x랑 y랑 더해서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x랑 y랑 더해서 일단 4가 나올 수도 있고요.
3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해봅시다. 자,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 1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눈치 깠을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4가 나올 때를 한번 살펴봅시다. 4가 나오려면 1과 3이 나오는 거, 2와 2가 나오는 거, 3과 1이 나오는 게 있어서 총 4가지가 아니라 3가지죠. 선생님이 지금 모자를 쓰고 있죠. 왜 모자를 쓰고 있냐면 지금 이제 선생님들 다 퇴근하셨고 선생님 혼자 지금 학교에 남아서 수업을 찍고 있습니다. 머리가 많이 떡졌더라고요. 지금 수염도 더부락하게 나가지고 좀 보기 불편할 수 있는데 좀 참아주세요. 자, 다음에 이제 x랑 y랑 더해서 3이 나오는 거 볼게요. 1, 2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 1 있어가지고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2가 나오는 거 보면 1, 1 이렇게 되겠죠? 한 가지. 자, 자연수 2개 더해서 1이 나올 수 없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을 아예 빼고 이렇게만 생각해도 베스트. 근데 뭐 1 막상 따져보니까 없네? 0가지. 뭐 이렇게 써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0 더해봐야 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자, 근데 마찬가지죠. 4가 나오면 3이 못 나와요. 2도 못 나오고 1도 못 나오죠. 3이 나오면 4, 2, 1이 못 나오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네요. 합의 법칙을 써야죠. 그런데 총 4개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총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냐면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 2번 또 풀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풀고 오셨나요? 문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의미 아닌 정수 xy에 대하여 이게 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자연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문제마다 바뀌어. 의미 아닌 정수예요, 이번에. 의미 아닌 정수. 그러니까 아까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자연수 xy는 0은 안 되죠. 근데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면 0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그럼 뭐 똑같이 진행을 해보죠. 자, x 플러스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니까 3이 나올 수가 있고 2가 나올 수가 있고 1이 나올 수가 있고 0까지 생각해보면 0도 나올 수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뭐 마이너스 1은 안 나오겠죠. 의미 아닌 정수니까. 그럼 딱 이렇게만 세팅을 해보고 자, 그럼 3이 나올 수 있는 거를 0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얘 같은 경우는 0, 3이 있고요. 어이구야. 1, 2가 있고요. 2, 1이 있고 3, 0이 있어서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구나. 자, 2가 나오는 거는 0, 2가 있고요. 1, 1이 있고요. 2, 0이 있어서 총 3가지가 있구나. 자, 1이 나오는 거는 0, 1이 있고 1, 0이 있으니까 2가지가 있구나. 자, 0이 나오는 것도 있어. 0, 0이면 되죠? 1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애들은 0, 0 쓰니까 0가지라고 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죠. 3이 나오면 2, 1, 0이 못 나와요. 1이 나오면 2, 3, 0이 못 나오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합의 법칙을 써야죠. 4, 3, 2, 2를 더해야겠네요.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하니까 총 10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합의 법칙 이해하셨죠? 합의 법칙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법칙이 있어요. 곱의 법칙.
이 고배 법칙을 언제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고배 법칙을 언제 사용하느냐, 합의 법칙을 언제 사용하느냐를 잘 구분을 해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게 포인트고요. 이 고배 법칙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프린트 봅시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이걸 갖다 수학적으로는 사건 A와 B가 거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 동시에가 포인트입니다. 아까는 동시에 일어나지 못할 때였죠.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서로 어떻게 해주냐면 곱해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모칸 채우시고요. 그런데 이 동시에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칫 동시간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동시간대에. 근데 이 동시에가 어떤 건지는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집에서 아까 비슷한 예를 들어볼게요. 중간에 PC방 갔다가 지금 PC방에 있는 친구 있을 수도 있는데 걸리면 혼납니다. 자, PC방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간다고 해볼게요. PC방 갔다 학교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자, 집에서 PC방으로 가는 길이 총 4가지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PC방에서 학원을 가는 길이 총 3가지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 길에 방법의 경우의 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집에서 PC방까지 갈 수 있는 게 4가지인데 내가 이쪽 길을 갔다가 1, 이쪽 길을 2, 이쪽 길을 3, 이쪽 길을 4라고 한다면 집에서 PC방까지 1로 간 다음에 여기를 A, 여기를 B, C로 하고 한다면 1로 간 다음에 A, B, C로 가는 3가지 방법이 있고 2로 간 다음에 A, B, C 3가지 방법이 있고 3으로 간 다음에 A, B, C 3가지 방법이 있고 4로 간 다음에 A, B, C 3가지 방법이 있어서 내가 1로 간 다음에 A, B, C를 가게 되면 2로 간 다음에 A, B, C는 선택을 못하죠. 그래서 3가지를 다 더해서 총 12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12가지를 매번 이런 식으로 따질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거 아니죠. 집에서 PC방 가는 거랑 PC방에서 학원 가는 거를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그걸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같은 경우는 사건인데 그때에는 요 4가지와 3가지를 곱해서 이따 다시 쓸게요. 4와 3을 곱해서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라는 말이 동시간대에 일어난다라는 거 아닙니다. 같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나도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동시에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옷을 입을 건데 위에와 아래를 입을 건데 위에 입을 수 있는 게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고 밑에 입을 수 있는 게 검은색, 흰색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내가 조합할 수 있는 옷의 경우의 수가 뭐냐?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여기에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웃도리를 입었다고 해서 아랫도리를 못 입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랫도리를 입었다고 해서 윗도리를 못 입는 게 아니잖아요. 윗도리를 입는 것과 아랫도리를 입는 것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3과 2를 갖다가 곱해서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웃도리랑 아랫도리랑 동시에 이렇게 입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일어나도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나도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배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은 당연히 아니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이 못 일어나면 큰일 나죠? 웃도리를 입었는데 밑에 도리를 못 입고 밖에 나간다?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의 법칙 당연히 아니고 고배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걸 고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풀어보고 오셨다고 생각하고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다른 꽃병 2개와 장미 4송이가 있는데 꽃병의 장미를 꽂기 위하여 꽃병 1개와 장미 1송이를 동시에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뭐 상황만 봐도 꽃병이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게 있다라고 해보고 꽃이 뭐 이렇게 장미라고 합시다. 이렇게 계란 후라이 같은데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꽃 중에 하나 선택하고 꽃병을 하나 선택해도 되는 거죠? 꽃을 선택하면 꽃병을 선택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6개의 물건이 있는데 이 중에 1개를 사야 된다. 그럴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내가 이 꽃을 선택하면 꽃병을 못 선택하죠. 그럴 때는 4와 2를 더해서 6가지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꽃을 선택하고 꽃병을 선택해서 꼽아서 완성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꽃도 선택해도 되고 꽃병도 선택해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꽃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꽃병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총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4와 2를 곱해야겠죠. 곱해 법칙을 써야겠죠. 그래서 4 곱하기 2 해가지고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가 이제 문제 4번인데 한번 또 풀어보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풀고 오셨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민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티셔츠, 바지, 점퍼를 각각 4개, 3개, 2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굴이 떠오르네. 이 중에서 티셔츠, 바지, 점퍼를 각각 하나씩 택하여 입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자, 민서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친구가 티셔츠를 일단 4개 갖고 있네요. 그 다음에 바지를 3개를 갖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점퍼가 2가지 있다고 하죠. 당연히 점퍼를 입어도 티셔츠랑 바지를 입어야 되고요. 티셔츠를 입어도 바지, 점퍼 입어야 되고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점퍼, 티셔츠 입었는데 바지 못 입으면 큰일 나죠. 자, 이럴 때는 이제 곱해준다. 곱해 법칙을 사용한다.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3인가요? 그러면 총 8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겠네요.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가 아니라 24가지죠. 네, 24가지. 그러니까 요 정도 운만 있어도 24일 동안 매일 다르게 다른 조합으로 옷을 입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오늘 경우의 수 이제 처음 들어와 봤어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솔직히 이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만 알면 진짜 다 구할 수 있어요. 편리하게 구하기 위한 방법이 존재할 뿐이지 그 방법도 다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보면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잘 사용하는 거, 꼼꼼하게 빠짐없이 잘 사용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오늘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예제 2번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